우리나라 주거 형태를 보면 흔히 아파트 숲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연면적의 64.2%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는 그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녹지를 탄소 흡수원 관점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정규지 부분에서 2030년까지 3,783헥타르의 도시 녹지를 확충해 약 4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책 방향성을 보면 개발 제한 구역 활용이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과 같은 공공 중심의 녹지 확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예산, 부지 확보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파트 녹지에 주목했고, 아파트 녹지의 탄소 흡수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인 방안까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공간정보 융합 GIS로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단지에는 약 14,547헥타르의 녹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면적은 전국 도시 녹지의 약 16% 수준이고 정부가 2030년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탄소 흡수원의 약 3.8배에 해당합니다. 매년 약 4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약 2,100만 그루의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 준공된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이 아파트 단지는 매년 약 16.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설계 기준과 비교하면 실제 생육 환경에서는 탄소 흡수량이 약 17% 감소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식재 이후 약 12%의 수목이 고사했지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이었다는 점, 그리고 경관 연출로 인한 과밀 식재로 인해서 수관 경쟁이 심화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 녹지의 탄소 흡수 성능은 면적 확보를 넘어서 계획, 시공, 유지 보수를 포함한 전 주기적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 제도를 보면 2014년 이후 녹지율 30% 의무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지 면적의 5에서 15% 수준 정도만 녹지 면적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녹색 건축 인증과 생태 면적률과 같이 물리적인 기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녹지의 탄소 흡수 성능 평가 관련 항목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관리나 탄소 관점에서의 규정 내용은 다소 미흡한 상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양적 확보와 장기 생존을 법제화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평면의 녹지 확보를 넘어서 인면적을 활용해 녹지 친화적인 건축물로 조성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자체 건축 인허가 과정과 직결해서 탄소 흡수 성능을 확보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녹색 건축 인증에 탄소 흡수 잠재량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장기 수선 계획 내에 식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녹지 확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도 개선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꽤 유의미합니다. 교목 중심으로 식재 구조를 개선할 경우 탄소 흡수량은 약 3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파트 녹지율을 40%까지 확대할 경우 2030년 국가 목표의 약 38.9%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도심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 녹지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식하고 공식적인 도시 녹지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녹지 확충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 중립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